이번 시간엔 압구정 2구역인 신현대 단지에 대한 상세 리뷰입니다. 기본 사항과 더불어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될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신현대는 천혜의 조건과 적당한 규모 그리고 훌륭한 사업성, 그러나 늦어진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단지인데요. 지난 추진이 설립 과정에서 불과 80표가 부족해서 좌절이 되었죠. 하지만 현재 부현대와 더불어 압구정동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7월 압구정 1구역과 2구역인 미성과 신현대는 다른 3, 4, 5구역처럼 추진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7월 이후 6.17 조치로 인한 연내 조합 설립이 불가할 경우 2년 실거주 조항이 삽입된다는 상황 하에서 1구역과 2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금 1구역과 2구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과 마찬가지로 9월 25일 추진위원장이 단독 입후보에서 선출이 되었죠. 그 이후에 연번이 적힌 동의서 재진구를 역시 신현대도 시작을 했고요. 최단 시일에 60%를 돌파했습니다. 10월 말까지 75% 진구 목표이고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산출 절차와 조합 설립 총회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압구정 재건축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작했는데 거의 1시간에 이르는 분량이 만들어졌고요. 2개로 자를까 하다가 그냥 올렸는데요. 길어서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도 그 부분에 못다한 말이 남아있는데 구역 리뷰를 진행하면서 간간히 내용이 첨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 전체에 대한 얘기나 혹은 재건축 전체에 대한 얘기죠. 그럼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두 산이에요. 전부 산입니다. 산이고 이런 부분들 약간 그 산과 산 사이의 계곡 그쪽에 강북쪽 도심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울이 도읍으로 정해질 때 이성계가 이쪽을 내려와 가지고 보면서 전국을 갖다 훑어보고 이만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도읍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뭐 이쪽 지역 서울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넓어졌지만요. 이 서울시도 지난 일제시대 이후로 수십 배 팽창하면서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기도였던 지역들이 태반이죠.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요. 60에서 70년대 이후 나라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서울의 면적도 많이 커졌고요.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2019년 96.3%인데 이 안에는 뭐 쪽방도 있고 원룸도 있고 뭐 노후에서 살기 어려운 재개발 지역의 주택수가 모두 포함된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보급률에 있어서는 불과 50에서 60%에도 미달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몰려서 집값이 오른다는데 투기도 누가 받아주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장을 강변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아는 거죠. 집이 부족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여기서 지도 조금 더 보시면 처음에는 서울 이쪽에 그 일선 지역 제가 이제 일선 지역으로 표현하는 게 보통 그 강남 현재 상권이나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강남역 상권에서 작은 원이 5km 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0km 반경인데 제가 보통 일선이라고 할 때 요 이제 5km 이내 반경 이걸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10km 이 선까지 지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10km 반경에서 벗어난 이 판교, 광교, 요즘에 청약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다는 검암역, 운정, 파주 지역,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덕 지역 이런 데들도 지금 여기 이제 송도 이런 지역도 지금 집값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거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다시 신현대로 돌아가세요. 신현대 계율을 좀 살펴보면요. 신현대는 지금 세대수가 27개 동에 1924세대, 그리고 구역 계획 면적이 52,207평, 현재는 현대 9차와 11차, 12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 비율은 자가가 약 60%, 지금 임대 세대가 약 40% 정도 이제 비율로 되어 있는데, 30평대에서는 자가 비율이 50%를 약간 미달하는 것 같고요. 신현대는 35평에서 40평대가 없고 바로 50평 이상으로 올라가는 단지인데요. 50평 이상의 대형 평수에서는 자가 비율이 60%를 약간 상회하는 그 평균에서 한 60에서 40 정도 비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형 비율이 30평대가 42% 세대수를 구성하고 있고요. 50평대 이상이 58%.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그런 경우에서 이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50평 이상이 거의 6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율이 만약에 30평 이상을 여길 60%를 짓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 거의 20%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1대1 재건축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이 약 175% 정도 수준이고요. 다음 장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신현대 아파트는 아까 계획구역이 52,000평 정도인데, 현재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은 38,000평 정도, 14,000평 정도는 이 국공유지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도로나 이런 걸 이제 빠져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38,000평의 가구수가 1924세대니까 단순 계산하면 여전히 세대당 평균 20평에 달하는 대지 지분을 갖게 됩니다. 신현대는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 여기가 이제 없던 부분이 지금 이제 공원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이게 이제 116동짜리죠. 116동짜리가 공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수병 저층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30m 폭에 달하는 아파트 여기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15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공원이 되면서 그런 제약 조건이 이만큼 사라졌어요. 이것이 신현대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 여기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예전에는 서울시 소유였다가 지금 이제 강남구 소유가 되어 있는 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상에는 공원이 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현대 거주분들, 이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 보면 이게 이제 영구 조망이 되는 거죠. 앞이 탁 트이고 도로에서 이격이 되면서 소음도 덜하고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져오게 되는 한 요소입니다. 현재도 이 서 있는 127동은 주차 자리도 더 여유가 있고 조망이 트여서 값도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현대는 이런 면에서 타고났어요. 지금 여기 없던 공원이 거의 뭐 공짜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형국이고요. 이쪽에 공원이 생기면서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그 설계에 제한을 두는 걸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원이고, 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이 지금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그리고 현재 공원으로 된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하고 그 초등학교는 들어와도 뭐 5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조망의 통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요. 당연히 이쪽에서 미성단지도 당연히 이쪽을 가서 조망의 통로로 이용을 하겠죠. 이쪽에 있는 그 잠원공원, 한강잠원공원이 구현대나 다른 저쪽 한양 쪽에도 갖지 못한 인프라예요. 그리고 상당히 요즘에는 여가나 어떤 레크레이션이 강조가 되는 시점에 이쪽 단지를 갖다 부각시키는 강력한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신현대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절반으로 갈라서 이 우측 절반은 구정초등학교, 그리고 좌측 절반은 이쪽 신구초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 단지 내 현재 초등학교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뭐 근거리 배정이 우선이지만 간혹 정원이 넘치거나 하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끔 가는 케이스도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는 현재는 자사고인데 자사고를 갖다 지금 폐지하겠다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죠.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폐지와 집값이 관계없다 하지만 뭐 누가 믿겠어요. 강남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한 요인이죠. 이 그림은 이제 2016년 10월 달에 서울시가 고시하고 주민 공람을 갖다가 한 그 문서의 일부인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 1구역, 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나눠진 구역이 획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지도에 보이다시피 이 한강 잠원공원, 이게 상당한 자산이에요. 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보로 이 한강 잠원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단지 내 백화점, 구정 지하철역, 그래서 모든 인프라를 사실 다 갖추고 있어요. 지형도 좋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 사면에 여기서 지금 정면으로 보면 이게 남산이 보이게 되죠. 조망의 질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구현대가 메인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이에요. 이쪽은 지금 그 단지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올림픽대로 뿐이고요. 여기 나와서 뭐 이쪽에 여기 갖다 뭐 수변 어떤 거점으로 삼는다는데 이 사이즈가 그리고 위치가 여기가 수변 어떤 거점이 될 수 있으려는지 좀 의문스러운 상태죠. 이런 점에서 지금 신현대 단지가 타고났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부 체납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 다 같습니다. 공공기여가 15% 대지 기부 체납이죠. 그 다음이 도로 계획인데요. 그 압구정 전체에서 지금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재 이 성수대교 그리고 동호대교 이걸 기점으로 구현대에서 신현대로 넘어오는 건 지상에 이 도로가 있지만요. 요거 지하에서 연결시키겠다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이동이 막혀 있는 한양과 구현대 간 여기를 갖다 지하에서 도로를 뚫어서 지금 이쪽에 압구정 로데오 이쪽 그 길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가로수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로망을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 계획입니다. 어려움도 있어 보이긴 한데 여기 지하할 공간이 있는지 좀 어떤 방법으로 지하를 하려는 것인지 보기 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기부 체납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 국공유지 비율이 이 부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압구정동 대상지의 52.3%가 사유지고요. 국공유지가 42.7%예요. 거의 40% 넘는 땅이 나라 땅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여기를 갖다가 계획하고 이건 뭐 전부 뭐 논밭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 이제 파랗게 이런 부분들 이미 기부 체납을 한 번씩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뭐 길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재건축한다고 해서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15% 기부 체납을 한다. 개발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지니까 내라, 이런 뜻 같은데 조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재건축하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이 50%를 넘어가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한참 먼 훗날의 일이 되겠지만 뭐 사유지가 없어지고 전부 나라 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게 땅으로 하는 기부 체납은 주거 지역을 갖다 좁힘으로써 밀도를 높이고 집 지을 땅을 줄이죠. 징벌적 부담금과 기부 체납이 문제인데요. 어떤 도시 계획의 차원에서 이상적인 것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땅으로 받지 말고 금전 납부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수를 갖다 더 늘리고
주거 환경, 그러니까 평수를 넓히거나 혹은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계획 2구역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은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뭐 공원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스트리트 상가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신현대는 이 점도 강점인데, 현재도 이 자리에 지금 상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해도 똑같은 자리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뭐 반대하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신현대가 그 소유주들 간의 관계가 다른 단지보다 현저하게 지금 클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는 얘기죠. 이거 대단한 강점이에요. 구현대 같은 데는 특히 넓은 구역과 다양한 입장차로 인해서 상당한 난이도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신현대는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신현대가 비교적, 재건축이 비교적 쉽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지금 눈여겨보실 이유 중에 그 하늘색으로 표기된 이 부분, 이게 이제 폭이 30m인데, 수변 뭐 디자인 특화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 특화 구간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낮게 지어라. 15층 이하로 낮게 지어라 이거예요. 낮게 짓는 게 왜 디자인 특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연두색으로 된 이 중앙에 이 저희가 보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공공보행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인데 이쪽으로 공공이라 그러면 누구나 드나드는 길이잖아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왜 이쪽으로 드나들까요? 이게 드나들 여기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리 걸어서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요. 여기 뭐 연결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길이에요. 그냥 차들 주차되어 있고 정말 을씨년스럽거든요. 여기 뭐 가서 상점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공공이 왜 이쪽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케이스 같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 말하겠지만 툭하면 공공성을 내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데, 공정과 정의는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왜 규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회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분담이 필요한 건 맞겠죠. 지금은 근데 부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기 싫다는 뉘앙스가 읽혀져요. 용적률과 층고 제한도 같은 맥락이고요. 빈부격차가 문제라면 세금 걷어서 그 사업에 쓰면 되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은 강남만 해도 40년 만에 새로 그림을 갖다가 그릴 절호의 찬스인데요. 지금 이런저런 제약 조건으로 압박 심한 규제로 인해서 새 그림을 그릴 찬스를 갖다 놓치고 있어요. 나중에 이에 관한 지금 이제 그림을 갖다 보시게 될 텐데,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를 완전 잿빛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 아까 지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늘어날 땅이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공급 못 늘리면 앞으로 100년 동안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겠죠. 지금 신축을 재건축하려면 또 100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역사상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 부자가 없는 곳이 있었겠어요. 공산국가조차도 부자가 있는데요. 단 간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 단지의 계획상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이 하늘색으로 된 이 점선 부분, 이쪽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계획에서도 쓸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뭐, 그 실무진에서는 여기, 그리고 또 이 어떤 계획, 이 압구정의 문제, 이런 걸 파악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지금 압구정 고가교 철거죠. 여기 지금 동호대교에서 넘어오는 이 고가 램프가 지금 신사동 지나서 이 노림동 방면으로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동서간 좀 흉물스럽고 그리고 동서간 흐름을 방해하는 그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철거되게 되면 신현대 쪽에서도 상당한 수혜를 입게 되고 이 압구정역 상권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 압구정역 상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은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획에서 보이는 게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그리고 통경축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및 주동 배치 등 차별화.
그리고 한강에도 조망시 통경축과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 그 마리팍 같은데 이렇게 두 군데 길게 넓게 그 뚫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듬감 있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이라는데 무슨 리듬감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까요? 실제로는 이래요. 뭐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 모양 아닙니까? 이건 뭐 이걸 리듬감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 리듬감 좀 있나요? 스카이라인이라 그러면 뭐 이런 선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 사이사이로 이 공간도 좀 보이고 뭐 바람도 통하고 뭐 이런 게 스카이라인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저쪽 마포에서부터 저 한강변을 떠나서 위쪽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자기 집 사진 보여주고 이게 당신 동네냐, 남의 동네냐 하면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병풍처럼 옛날에 히딩크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그 첫 소감이 그랬대잖아요. 공항에서 이쪽 강남 호텔까지 오는데 그 멋대가리 없는 성곽과 같은 아파트만 쭉 지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감흥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또 이런 그 저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면요. 이게 롯데월타워잖아요. 롯데월타워인데 보세요. 이게 그 이외의 기타 건물들 네, 그냥 도토리 치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스카이라인을 찾아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주려면 그냥 뭐 그래요. 아니 똑같은 영종률만 제한하면 되잖아요. 영종률 뭐 250%, 300%딱 제한하고 그 안에서 네 마음대로 지어라 하면 알아서 짓겠죠. 알아서 지으면 보통 50층 이상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비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어려워요. 실제 지으라 그래도 못 지어요. 50층 이상 되면 중간에 한 층 비워야 되고 건축에 골조도 달라져야 돼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알아서 지을 텐데 왜 그걸 갖다가 뭐 여기는 길을 내서 넓히고 뭐 어쩌고 뭐 옛날에 난개발 이 지금 우측의 사진이 이런 게 지금 옛날에 난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런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미려한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 최소한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네 마음대로 지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적률 제한 그거 하나면 끝나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그런 제안을 하니까 지금 이런 식의 창의적인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낮은 거 짓고 위에는 더 높은 거 지어서 어떤 이 리듬감 같은 걸 갖다 구하는 이런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으면 높이 제한받지, 용적률 제한받지, 건폐율 제한받지, 여기는 도로를 내라, 여기는 뭐 뻥 뚫어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니까요. 이런 식의 창의적인 설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짓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50평 지금 사는 사람들이 20평, 30평으로 내려가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한번 그림을 갖다 좀 그려보면은요, 현재 규제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공원 이렇게 세 군데 자리 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자리, 그리고 이 공원은 이쪽 방향으로 그 조망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데는 뭐 이렇게 그 3방향에서 조망을 볼 수 있는 이쪽으로 조망 나오고 또 이쪽으로 조망 나오고 또 이쪽으로 조망이 나오는 이런 방식의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수변 쪽에는 통용이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뭐 어떤 뭐 설계를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임의로 한번 이런 방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 조망이 나오는데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변 저층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들어오는 건물은 이렇게 키가 낮아요. 그래서 키가 낮은 건물들 뒤로 여기 이제 35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 다른 단지에 보더라도 이런 그 이선 쪽에 있는 동들이 주동 역할을 하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현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여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 강변에 서 있으니까 더 뭐 내가 더 주고 사면 확실하겠지. 그냥 대충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옥석을 고르는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이 생기면서 여기는 저층 구간도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고층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망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 신현대가 조망의 질이 참 좋아요. 이 잠원공원 내려다 보이는 것도 좋고요. 그 남산이 정면으로 보이게 되고, 역세권 가깝고, 백화점 끼고 있고, 뒤쪽에 광대한 상업 배우지, 살기 좋은 동네죠. 슬리퍼 신고 나가서 괜찮은 카페 나가서 커피 마시고 레스토랑 가고 라이프 사이클을 즐기기 딱 좋은 단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갖다 보게 되면요. 현재 27개 동인데요. 12층하고 여기 이제 6, 7차까지는 12층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들은 이제 13층 건물인데 새로 짓게 되면 35층까지 올라가니까 동수는 현재 27개 동에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이 사이사이로 어떤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동간 그 간섭을 줄이는 설계를 갖다 적용하려면 동수를 뭐 엄청나게 많이 줄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슬림하게 해서 사이사이로 어떤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계산에 따르면 한 18개에서 19개 동,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현대에 대한 총평으로는요, 뛰어난 입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출발은 늦었지만 도착은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출발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도착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게임이죠. 2000세대 정도의 이상적인 재건축의 이상적인 단지 규모,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규모, 압구정 현대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175%의 여유있는 영종률, 사업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번에 선장이 없어서 계속 재건축 사업에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부추김을 갖다가 힘입어 새로운 추진준비위원장 이하 조직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번 계획에 잘 되길 바라고요. 총평으로는 압구정의 양대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현대 앞으로 잘 되길 갖다 빌어드리면서 이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